하둘셋 하둘셋. 안녕하십니까, 사마열혈입니다. 송덕수 교수 인저 제18일 신민법 강의 2회도 234페이지 세4 제6권 복권들이 보겠습니다. 사마열혈TV 7차 추천을 부탁드리고 유튜브 구독을 권합니다. 로마 7번 서설 무권대리란 대리권 없이 행한 대리행위를 말한다. 이러한 무권대리에는 표현대리와 조그림의 무권대리가 있다. 무권대리 체계 보겠습니다. 무권대리 체계에 관한 학설은 세 가지로 나누어 있다. 하나는 무권대리에는 표현대리와 협의 무권대리가 있으며 표현대리는 협의 무권대리 성질도 일치하므로 무권대리 규정이 적용되나 135조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한다. 다른 견해로 로마 제1번의 위 견해에는 말하는 협의 무권대리가 무권대리의 원칙인 것이고 표현대리는 무권대리의 특수한 경우라고 하면서 표현대리의 135조에 적용될 수 있다고 한다. 마지막으로 수권대리를 내부적인 것과 외부적인 것으로 나누며 통상적인 무권대리는 내부적 수권과 외부적 수권이 모두 존재하고 무권대리의 경우에는 둘 모두 존재하지 않으며 표현대리에 있어서는 내부적 수권은 없지만 외부적 수권은 존재한다고 한다. 그러면서 이 견해는 무권대리, 표현대리는 무권대리 일종이 아니고 유권대리 아종이라고 한다. 그러면 여기서 135조는 물론 130조 내지 134조도 적용될 수 있다고 한다. 생각컨대 주권대리를 내부적인 것과 외부적인 것으로 구별하는 것은 우리 법상 허용될 수 없어서 사뭇 옳지 않다. 그리고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표현대리 요건이 갖춰지는 135조를 적용하는 것은 옳지 않다. 그에 비하여 일설타당하다. 무권대리에는 표현대리와 협의 무권대리가 있으며 표현대리는 협의 무권대리의 성질도 일치하므로 무권대리 규정이 적용되나 135조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하는 견해입니다. 양가로 2번 무권대리는 대리권이 없어서 행하여진 대리행위이므로 그 행위의 법률효과가 본인에게 발생할 수 없다. 그런가 하면 그 행위는 대리인이 본인의 이름으로 행한 것이므로 그 효과를 대리인에게 귀속할 수도 없다. 그리하여 무권대리의 경우에는 무권대리인과 상대방 사이의 불법행위의 문제만 남게 된다. 그런데 이를 끝까지 관찰한다면 대리라는 제도는 상대방에게는 매우 위험한 것이 되어 허용되지 않을 것이다. 왜냐하면 상대방으로서는 대리인의 대리권 의무를 할 수가 없고 그리하여 상대방의 대리권 없는 자에게 대리권 없음을 모르고 그가 법률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본인에게 법률행위를 주장할 수 없기 때문에 여기서의 민법은 본인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하지 않으면서 대리제도의 신용을 유지하기 위하여 무권대리의 다음과 같이 표현하고 있다. 즉, 대리인이 무권대리를 하는 데에 대하여 본인에게도 책임이 있다고 생각되는 일정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본인에게 책임을 지운다. 그리고 무권대리 행위를 당연히 무효라고 하지 않고서 본인에게 추인할 수 있도록 한 뒤에 그러한 추인이 없는 경우에는 대리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앞에 것이 표현대리이고 뒤에 것은 좁은 의미의 무권대리이다. 235페이지 로마 제1번의 표현대리 1번의 의 표현대리 제도는 대리인에게 대리권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그것이 있는 것과 같은 외관이 있고 또 그런 외관의 발생에 대하여 본인이 어느 정도의 책임이 있는 경우에 그 무권대리에 대하여 본인에게 책임을 지게 함으로써 본인의 이익에 희생하여 상대방 및 거래의 안전을 보호하려는 제도이다. 민법은 표현대리로서 동그라미 2번에 대리권 수요의 표시에 의한 표현대리, 동그라미 2번 대리 권한을 넘는 표현대리,
동그라미 3번 대리권 소멸 표현들이 세 가지를 규정하고 있다. 표현들이 법적 성질에 관해서 학설은 외관 책임설. 이번에 요건들이 아종이라는 견해로 나뉘어 있다. 그리고 판례는 표현대리가 성립된다고 하여 무권대리 성질이 유권대리로 전환되는 것은 아니라고 하여 또 표현대리 법리는 거래 안전을 위하여 어떠한 외관적 사실을 이야기한 데 원인을 준 자는 그 외관적 사실을 믿음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데 한하여 책임이 있다는 일반적인 권리외관 영역에 기초를 두고 있다고 하여 외관 책임설, 중 무권대리설을 취하고 있다. 사견으로 125조, 126조, 129조의 본문으로 보거나 실질적으로 보거나 표현대리를 유권대로 할 수는 없다. 표현대리는 일정한 외관이 있고 그에 대하여 본인에게도 책임이 있는 경우에 무권대리임에도 불구하고 민법이 본인에게 책임을 지는 것으로 이해하면 충분하다. 그럼 제가 한 개씩 자세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2번 125조의 표현대리, 대리권수의 표시에 의한 표현대리. 이는 본인이 대리인에게 대리권을 수여하지 않았으면서 그에게 대리권을 수여했다고 제3자에게 표시한 경우에 그 대리인에 의하여 행해진 경우다. 양가 1번의 요건, 반가 1번의 대리권 수여의 표시. 본인은 제3자에 대하여 어떤 자에게 대리권을 수여했음을 표시하여야 한다. 표시 방법은 제한이 없다. 따라서 서명에 할 수도 있고 구도로 할 수도 있다. 그리고 특정의 제3자에 대하여 할 수도 있고 신문 광고에 의한 것처럼 불특정의 제3자에 대하여 할 수도 있다. 백지 입장을 표구하는 것이 여기에 표시에 해당하는가 아니면 주권행위에 관한 견해가 대립한다. 다수설은 대리권을 수여한 뜻을 표시한 것이라고 하나 236페이지 소설은 주권행위라고 한다. 사견으로 유임장이나 백지 유임장을 불가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주권행위에 해당한다. 다만 그것들은 그거에도 불구하고 대리권의 수요가 없었음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것을 제125조의 대리권의 수요의 표시라고 볼 수 있는 것이다. 대리권을 수여했음을 표시함에 있어서 반드시 대리권 또는 대리인이라는 말이나 문자를 사용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여러가지 사정에 비추어 그런 표시가 있었던 것으로 인정되면 충분하다. 한편 사용자가 어떤 범위의 대리권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제3자가 믿을 만한 증명을 그의 피용자라 하여금 대대적으로 사용하게 하거나 피용자가 그와 같이 칭하고 있으며 사용자가 알고 묵인한 경우 그리고 타인에 의하여 자기 명의의 사용을 허락하거나 묵인하는 것이
여기에 표시에 해당하는가가 문제된다. 여기에 관한 약설은 125조의 대리권 수의 표시에 해당한다고 하는 견해, 규적인 주권행위라는 견해로 나뉘어있고 판례는 1번과 같다. 위의 경우에는 법률 효과를 본인에게 생기게 할 의사가 있는 것으로 보이므로 대리권 자체가 수여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 따라서 판례와 이를 옳지 않고 이설이 타당하다. 판례 보겠습니다. 양가로 기억 민법 제125조가 규정하는 대리권 수의 표시에 의한 표현 대리는 본인과 대리행위를 한 자 사이에 기본적인 법률관계의 성질이나 그 효력에 유효한 관계가 없이 어떤 자가 본인을 대리하여 제3자와 법률행위를 함에 있어서 본인이 제3자에게 대리권을 수여한다는 표시를 제3자에게 한 경우에 성립하는 것이고, 이때 서류를 구하는 방법으로 대리권 수의 표시가 있었다고 하기 위해서는 본인을 대리한다고 하는 자가 제출하거나 소지하고 있는 서류의 내용과 그러한 서류가 작성되어 교부된 경위나 형태 및 대리행위라고 주장하는 행위의 종류와 성질 등을 종합하여 판단해야 할 것이다. 양가론은 125조의 표현 대리의 성립을 인정한 사례. 갑이 자기의 사유인에게 상호를 포함한 영업일체를 양도하면서 동일 상호를 사용하여 영업을 계속하게 하는 동안 자기의 당좌 계좌를 이용하여 대금결제를 하도록 하였고, 또 영업을 을에게 양도한 이후에 자기 명의의 당좌 수표 및 약소금 20여장을 을로부터 병에게 물품대금으로 교부되어 그 부분이 결제되었다면 갑이 병으로 하여금 을이 갑 명의의 수표를 사용할 권한이 있다고 믿게 할 만한 외관을 조성하였다고 할 것이고, 이와 같이 외관을 가지고서 을이 갑의 인정을 남용하여 수표를 유지하는 행위는 대리권 수의 표시에 의한 표현 대리에 해당한다. 양가로 티고대 125조의 표현 대리의 성립을 부정한 사례. 제조회사가 신문사 지사 자사 제품의 전문 취급점 및 AS 대하 전국 총판으로 위 대리점을 기재한 광고를 한 번 실었다고 하더라도 전문 취급점이나 전국 총판의 실질적인 법률관계는 대리사항의 경우도 있고 237페이지 특약점인 경우도 있으며 위탁 매매업인 경우도 있기 때문에 위 광고를 제조회사가 제3자에 대하여 위 대리점에 자사 제품의 판매에 대한 대리권을 수여함을 표시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한 사례. 갑이 주채무액을 알지 못한 상태에서 주채무자의 부탁으로 채권자와 보증계약 체결 여부를 부속하는 과정에서 채권자에게 고증 의무를 표시한 후에 주채무자가 거액의 사실을 알고서 보증계약 체결을 단념하였으나 갑의 도장과 보증용 과세증명서를 소지하게 된 주채무자가 임의로 갑을 대리하여 채권자와의 사이의 보증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갑이 채권자에 대하여 주채무자에게 보증계약 체결의 대리권을 수여하는 표시를 한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고, 대리권 수여의 표시를 한 것이라고 본다 하더라도 채권자에게는 주채무자의 대리권 없음을 알지 못한 데 과실이 있다고 보아 민법 제125조 소정의 표현 대리의 성립을 부정한 사례. 금융기관의 직원이 고객관리 차원에서 장기간 동안 고객의 예금을 파출 수납의 방법으로 입금 및 인출하여 오던 중 고객으로부터 예금 인출 요구를 받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인출을 요구받아 파출 업무를 수행하는 것처럼 가정하여 금융기관의 영업 직원에게 구두로 출금을 요구하여 돈을 받은 후에 고객 몰래 인장을 찍어둔 인출 청구서에 고객의 서명을 위조하여 이 영업 직원에게 교부하는 방법으로 여러 차례에 걸쳐 금원을 인출한 경우에 파출 수납의 방법에 의한 예금 및 입출금은 금융기관 직원 자신의 직무를 수행하는 것에 불과하고 고객이 직원에게 예금 입출금과 관련된 대리권을 수여하였거나 그 수여 의사를 표시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고 하여 표현 대리의 법리를 인정하지 않은 원심의 판단을 추구한 사례.
여기 표시의 성질에 관하여 다수런 수권행위가 있었다면 뜻의 관용의 통지라고 하여 이러한 다수를 타당하다. 이 표시는 대리인이 대리행위를 하기 전에는 언제든지 처리할 수 있다. 그러나 그 처리는 표시와 동일한 방법으로 상대방에게 알려야 한다. 반가 위반의 대리권이 없을 것. 대리인으로서 행위하는 자에게 대리권이 없어야 한다. 그에게 실제로 대리권이 수여되었으면 유권 대리가 되거나 126조의 대리가 무효될 것이다. 대리권이 없는 가운데에는 처음부터 수권행위가 없는 때뿐만 아니라 수권행위가 있었지만 그것이 무효가 수된 때도 있다. 그러니까 반가 위반이 대리권의 수여. 대리권 수의 표시, 반가로 위반이 대리권이 없을 것. 방금 3번에 표시된 대리권의 범위 내의 대리행위. 대리인이 표시된 대리권의 범위 내에서 대리행위를 하여야 한다. 이 범위를 넘어서 대리행위를 한 경우에는 126조의 표현대리가 된다. 방가로 4번에 통지받은 상대방과의 행위일 것. 대리행위가 통지를 받은 상대방과의 사이에서 행해져야 한다. 방가로 5번에 상대방의 선의무과실. 상대방은 선의무과실이어야 한다. 그 증명 책임은 상대방이 있지 않으며 표현대리의 책임을 지지 않으려면 본인이 상대방의 알 또는 과실을 증명해야 한다. 238페이지. 상대방의 과실 유무에 관한 판례. 양가로 기억. 저당권 설정 계약 당시 소의 갑이 원고의 인감증명서와 인감보장만을 소지하였을 뿐 대리인으로는 이 당 제시될 것이 통상적으로 기대되는 원고 명의의 등기 권리증을 소지하지 않았고 또 피고는 원고가 같은 시대의 국민학교 교장으로 재직하고 있는 것을 알고 있었으므로 피고로서는 위 소위인의 대리권에 대하여 의심을 가지고 직접 원고 본인에게 상대방의 대리권의 정도를 확인하는 등으로 좀 더 적절히 조사를 하였을 것이니 원고가 이 경우에 막연히 위 소위인 등의 말만 믿고 저당권 설정 계약을 체결하였다면 피고는 대리인을 상대로 저당권을 설정함에 있어 마땅히 하여야 할 주의를 다하지 못한 과실이 있다고 할 것이다. 양가로 니은 중개인이 본인 회사에게 오피스텔의 분양 희망자를 중개하여 주고 그 대가로 회사로부터 수료만을 지급받기로 하였고 분양계약서의 작성 및 분양 대금 수납은 회사에서 직접 관리하였으므로 중개인은 오피스텔을 분양받고자 하는 자가 있으면 그런 오피스텔 내에 분양회사 사무소에 데리고 와서 분양 대금을 지급하고 회사 명의의 계약서를 작성하여 받아온 방식을 취하였고 상대방의 매매계약서도 그런 방식에 의해 작성되었다면 상대방이 중개인에게 지급한 매매계약에 대한 영수증이 회사의 명의로 발행되지 아니하고 중개인 명의로 발행된 경우에 오피스텔을 분양받으려는 상대방으로서는 본인에게 중개인의 대리권의 의무를 확인하여 보았더라면 그가 단순히 중개인에 불과하고 오피스텔의 매매 대금을 수령할 대리권이 없다는 점을 쉽게 알 수 있었을 것임에도 이를 게을리한 과실이 있고 나아가 본인이 중개인에게 오피스텔의 분양 중개를 부탁한 것을 가지고 오피스텔의 분양에 관한 어떤 대리권을 수령한 것이라고 볼 수도 없다고 보아 민법 125조의 표현들이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원심 판결을 수긍한 사례. 반가로 6번의 법정대리의 적용 문제. 125조가 임의대리에만 적용되는지 법정대리도 적용되는지에 관하여 학설이 대립하고 있다. 부정설은 법정대리는 본인이 선임하는 것이 아니므로 본인이 어떤 자에게 법정대리권을 주었다는 뜻을 통지한다는 것을 있을 수 없기 때문에 법정대리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한다. 그에 비하여 긍정설은
거래의 안전이 보호되어야 하고 그 제한 능력자 제도가 본인 보호에 지나치게 편중되었다는 점을 들어 125조가 법정 대리에도 적용되었다고 주장한다. 사견 125조의 핵심은 대리권의 수여하였음을 통지한 데 있다. 그런데 대리권이 법률 규정에 의하여 발생하는 법정 대리에 있어서 대리권을 수여하였음을 생각할 수가 없다. 따라서 제125조를 법정 대리에 적용하는 것은 무리일 뿐만 아니라 부적절하다. 양가리론의 효과 완갑 1번에 위의 요건이 갖춰진 경우에 본인은 무권 대리인의 대리행위에 대한 책임이 있다. 즉, 그 무권 대리 행위의 효과는 본인에게 귀속한다. 그리고 본인은 표현 대리 행위에 기하여 전적인 책임을 져야 하고 상대방에게 과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과실상계의 권리를 유지 적용하여 본인의 책임을 강경할 수 없다. 239페이지 이러한 표현 대리는 상대방이 이를 주장할 때에 비로소 문제되며 상대방이 주장하지 않는 한 본인 쪽에서 표현 대리를 주장하지 못한다. 그리고 판례에 의하면 유권 대리에 관한 주장 속에는 표현 대리의 주장이 포함된다고 볼 수 없으며 표현 대리를 주장할 때에는 무권 대리인과 표현 대리에 해당하는 무권 대리인을 특정하여 주장하여야 한다. 양가로 기억 변론에서 당사자가 주장한 주요 사실만이 심판의 대상이 되는 것이므로 여기에서 주요 사실이라 하면 법률 효과를 발생시키는 실체법상의 구성요건에 해당 사실을 말하는 것인 바 대리권에 기한 대리의 경우나 표현 대리의 경우나 모두 제3자가 향한 대리행위 효과가 본인에게 귀속된다는 점에서는 차이가 없으나 유권들에 있어서는 본인이 대리인에게 수여한 대리권의 효력을 위하여 이와 같은 법률 효과가 발생하는 반면에 표현 대리에 있어서는 대리권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법률이 특히 거래 상대방 보호와 거래 안전 유지를 위하여 본래 무효인 무권 대리 행위의 효과를 본인에게 미치게 하는 것으로서 표현 대리가 성립된다고 하여 무권 대리의 성질이 유권 대리로 전환되는 것은 아니고 양자의 구성요건상 해당 사실, 즉 주요 사실은 서로 다르다고 볼 수밖에 없다. 그러므로 유권 대리에 관한 주장 가운데 무권 대리에 속하는 표현 대리의 주장이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 없으며 따로의 표현 대리에 관한 주장이 없는 한 법원은 나아가 표현 대리의 성립 여부를 심히 판단할 필요가 없다. 양가론이은 표현 대리 제도는 대리권이 있는 것 같은 외관이 생긴 데 대해 본인이 민법 125조, 126조 및 129조에 소정의 원인을 주고 있는 그러한 외관을 침해한 선의 무과실의 제3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그 무권 대리 행위에 대하여 본인이 책임지게 하려는 것이고 이와 같은 문제는 무권 대리인과 본인과의 관계, 무권 대리인의 행위 당시의 여러가지 사정 등에 따라 결정되어야 할 것이므로 당사자가 표현 대리를 주장하면 무권 대리인과 표현 대리에 해당하는 무권 대리 행위를 특정하여 주장해야 한다 할 것이고 따라서 당사자의 표현 대리 항변은 특정된 무권 대리인의 경우에만 마치고 그 밖의 무권 대리인이나 무권 대리 행위는 미치지 아니한다. 방금 한 번에 표현 대리에 무권 대리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는 것에 관하여 일본에 제135조를 제외한 나머지 규정은 적용된다는 견해 2번에 모두 적용된다는 견해 3번에 유권 대리의 아전이므로 114조가 적용되고 130조 이하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견해가 대립 사견으로 표현 대리는 상대방과 거래 안전을 위하여 본인을 구속하는 제도이므로 나머지 점에서는 여전히 무권 대리 성질을 가진다. 따라서 거기에는 무권 대리 규정이 적용되어야 한다. 다만 135조는 적용되지 않아야 한다. 무권 대리가 인용되는 경우에 상대방은 본인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고 그럼으로써 그는 기대한 만큼 충분히 보호되기 때문이다. 만약 표현 대리의 경우에 제135조 240페이지 적용하여 무권 대리인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게 하면 상대방은 오해하는 사정에 의하여 유권 대리 상대방 이상으로 보호되는 결과가 된다. 결국 무권 대리 규정 가운데 135조를 제외한 나머지 규정만 적용된다고 할 것이다. 이러한 사견에 의하면 상대방은 표현 대리의 경우 무권 대리 행위를 처리할 수 있고
본인이 이를 추인하여 상대방은 철회권을 소멸을 지킬 수 있다. 또한 상대방은 본인에 대하여 추인 여부의 확답을 초구할 수 있다. 그러나 제139조에 의하면 무권 대리에게 책임을 물을 수 없다. 반가로 4번에 표현 대리의 결과 본인에게 손해가 생길 때에는 본인은 무권 대리인에 대하여 기존 여부관계에 대한 의무 위반이나 불법 행위를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한 걸로 두고 다음 거 하도록 하겠습니다.